사랑합니다, 나무들. 오늘은 2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에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은 방의 설계도면입니다. 방에 있는 가구들의 위치와 또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 설계도면 안에 새로운 가구인 옷장을 그려 넣으려고 합니다. 옷장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배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장을 새롭게 넣으려면 옷장의 실제 길이를 도면상의 길이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도면에 그려져 있는 책상과 침대의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의 길이를 우리 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옷장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책상의 가로의 길이는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의 길이를 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일까요? 15대 1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책상의 세로는 6대 60. 좋습니다. 침대는 가로의 길이가 20이고 실제 길이는 200이니까 B로 나타내면 20대 200. 침대의 세로의 길이는 도면상의 길이가 10이고 실제로는 120이니까 12대 120이에요. 자, 우리 B를 나타냈으니까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은 책상의 가로의 길이는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낼 수 있죠? 150분의 15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약분을 해주면 15와 150이 10분의 1로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책상의 세로도 마찬가지로 60분의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1이 됩니다. 자, 침대의 가로의 길이도 비율로 나타내니까 200분의 20이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10분의 1. 침대의 세로의 길이도 120분의 12로 나타낼 수가 있고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B로 나타낸 거를 비율로 다 구해보니까 모두 다 비율이 몇으로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10분의 1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옷장의 실제 길이가 110이면 옷장의 도면상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나요? 자, 실제 길이가 110이었고 앞서 있었던 가구들의 실제 길이와 도면상의 길이의 비율을 보니까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곱해주면 11cm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0분의 1을 곱할 수도 있지만 자연수로 나타낸 다음에 110에다가 10분의 1이 아닌 자연수 10을 나누어줘도 똑같이 11c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10이면 110에 나누기 10을 해서 11cm가 도면상의 길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로가 70이라고 하면 70에다가 동일하게 10을 나누어주면 7c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상의 길이에 옷장을 넣었을 때는 가로가 11cm, 세로가 7cm인 길이를 재어서 넣으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비율이 같은 B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율이 같으면 두 B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앞서서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B를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였죠? 10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같은 두 B, 15대 150과 6대 60을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될까요? 그렇죠.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비율이 같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2대 3에서 각각 2와 3을 B의
항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기호 앞에 있는 항은 2를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3 같은 항을 후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했던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항, 이 두 비를 합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의 2와 6을 각각 외항이라고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항, 이렇게 가장 안쪽에 있는 두 항, 3과 4를 내항이라고 합니다. 자, 비례식, 외항, 내항이 뭔지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 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전항은 몇이죠? 3, 후항은 8이죠. 자, 비례식에서 외항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외항이기 때문에 7과 8. 가장 안쪽에 있는 내항은 4와 1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비율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찾아야겠죠. 자, 2대 3은 비율로 나타내면 3분의 2. 3대 4를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3. 자, 6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 10분의 6. 가장 작은 수로 약분을 하면 3, 5. 5분의 3. 자, 16분의 12죠. 그죠? 약분을 하면 몇 수로 약분이 될까요? 그죠? 4로 약분 되겠네요. 4, 32, 4, 46. 자, 다음 이제 비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율이 똑같은 게 뭐죠? 그죠?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똑같네요. 그럼 우리가 비례식을 배웠으니까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3대 4는 같다. 뭐와? 12대 16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B에서 2대 3에서 2와 3을 각각 항이라고 부르고요. 기호 앞에 있는 항은 앞전자를 써서 전항, 뒤에 있는 항은 뒤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례식에 대해서 배웠죠. 자, 비례식은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비례식이라고 하고, 자,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항, 2와 6, 2와 6,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은 외항,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두 항, 3과 4는 내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B 3대 4에서 3과 4는 B의 항이라고 하고 기호 앞에 있는 항은 3을 전항, 뒤에 있는 4는 후항. 쉽죠? 자, 2대 7, 전항은 7, 2, 후항은 7. 자, 외항, 내항, 비례식의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8과 6, 안쪽에 있는 내항은 3과 16.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과 5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항. 그리고 5와 9는 가장 안쪽에 있는 내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이 오늘 첫 영상을 찍는 거라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 꼭 이것을 보고 이해해서 학교에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